자, 이번 시간은 이제 유죄시의 흠의 효과죠. 자, 의죄시에 흠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 행정절차법 23조 요구하는 유죄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하더라도 그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불충분한 유죄시를 한 경우에는 형식적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뒤에 판례를 보시면 두 가지 판례 있는데요. 납세고지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등이 누락된 사례죠. 국세를 징수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328페이지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세법상의 제규정들은 헌법과 국세기본법이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함에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 의무자에게 부가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 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강행 규정이라고 할 것이며 납세 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 산출 근거의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된다. 두 번째, 행정처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닌 한 무효사유로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지방세법 등 몇 조 주에서 조문, 납세고지에 관한 법령 규정들은 강행 규정으로서 이들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써 그 부가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러한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하여 하자는 그 고지서가 납세 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과세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면 변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자, 흠의 치유죠. 하자의 치유.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보시면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 볼 때 하자에 있는 행정행위 치유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사정에 따라 한목적으로 가려야 한다. 일단 이에 의하여 이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뒤늦은 그러니까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재송 계속 중 납세고지서의 송달이나 오랜 기간의 경과만으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견 청취죠. 이것도 엄청 중요한, 그렇죠? 뭐 다른 국가고시의 시험에서도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의견 청취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보면은요, 행정절차법 22조죠.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렇죠? 행정절차법 제22조 관련된 사항인데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성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22조. 그 다음에 행정청이 처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의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를 개최 요구하는 경우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행정절차법을 한번 열어볼까요? 22조 에 보면은 22조 아까 중요한 21조, 22조, 23조가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23조 나오죠. 22조를 먼저 보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과 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죠? 세 번째, 다음 갖고 처분 시에 21조 제1항 6호에 따른 의견 제출 기간 내 당사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인가 취소 이런 것들은 청문을 하도록 하는 거죠. 의견 중에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청문을 하도록 하는 거고, 행정청이 처분할 때 다음과 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청회를 한다.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아까 읽어본 것처럼 뭐 광범위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할 때 제1항 또는 2항의 경우를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사항에 보면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4항 각 호원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 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정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평양감사도 자기가 싫다 그러면은 포기하면은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조항 행정청은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거쳤을 때는 신속히 처분을 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6항 행정청은 처분 후에 1년 이내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는 청문 공청회 또는 의견 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문 관련된 내용인데요. 실제 뭐 공청회보다도 실제로 이제 청문이 중요한데, (329페이지) 청문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청문이 뭐냐? 이 청문장에 가면 안 됩니다. 이 1항 의 청문이랑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청문이란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 침해하는 행정처분을 바라기 전에 행정청이나 관계인의 주장 증거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나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유용으로 보면은 약식청문하고 정식청문이 있는데요. 약식이란 일정한 규격적인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인이 해당 행정작용에 대한 의견 및 참고자료를 제출함으로써 하는 청문을 말한다. 정식청문 얘기하죠. 정식청문. 뭐 나머지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청문 주재자. 행정청은 소속 직원 또는 대통령을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청문 주재자를 공정하게 선정해야 된다. 청문 주재자는 독립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 수행상의 이유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청문 주재에 대한 지적 기피 회피가 인정된다. 그렇죠? 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 신청이 있거나 청문 주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우려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않는다. 청문 진행.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를 설명해야 된다. 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다. 청문의 조소사항과 종결 및 재개. 청문 주재자는 청문 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 등은 청문 조서의 기재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으며 이가 있을 때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 진술 증거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길에 출석하지 못하였거나 제31조 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 청문을 마칠 수 있다.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받은 청문 조서 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 그렇죠? 뭐 공청회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의 그 신고도 실무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실제 우리가 신고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법적으로야 크게 뭐 신고 자체가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관련된 규정이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신고를 많이 하니까 335페이지 신고 절차.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접수기간, 기타 법령 등에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자, 효과. 신고서에 기재사항에 하자가 없으며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기타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행정청은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청은 신고인이 제3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자, 입법예고 절차죠. 입법예고 절차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법령안의 내용을 구체적인 행위에 앞서서 국민들에게 일반적으로 예고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입법 과정의 민주화를 확보하고 법령의 실효성을 높여 정책 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이다. 행정예고 지도, 행정지도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행정 절차의 하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절차의 하자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떻게 볼 거냐? 해서 잠깐만요. 끊고요. 행정 절차상의 하자. 그럼 하자라는 게 뭐냐? 그쵸? 기본적으로 실체적인 하자는 없는데 절차의 하자만으로도 독자적인 위법성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이제 취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의 입법 내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독일에서 넘어온 것들이라 그런 절차 하자의 효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우리 법제에서는 이제 그런 규정은 없고 판례에 따라, 학설과 판례에 따라 이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견해 대립이 있는데, 절차 하자마가 실체 하자는 없는데 절차 하자만으로도 독자적 위법성이 있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자, 소국설은 행정 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해당 행정행위를 무효를 확인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없고 내용상 하자가 있어야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 논거로는 절차 규정은 실체법적으로 적절한 행정결정을 하기 위한 수단이란 점에서 그 본질적 기능이 있고, 절차 위반을 이유로 다시 처분하더라도 전과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경제 및 소송경제에 반한다. 그렇죠? 자, 적국설의 입장에서는 행정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죠? 이게 지금 다수견해입니다.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견해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다수의 견해죠. 절충설은 기속행위의 경우는 절차가 행정행위 실체상의 내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보고 절차 하자를 독립된 위법소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이제 재량에 있어서는 그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판례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상관없이 모두 절차의 하자는 독자적 위법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 판례들이 전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청문 같은 경우도 위에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견 청취 청문 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서 당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그래서 그럼 위법하다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들. 청문을 결한 경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 행정청이 쭉 도시계획법 청문회 실시해야 되고 행정절차법 22조 사항 쭉 이런 해당하는 경우 339페이지에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러한 청문 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일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 사유의 시정 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에 비춰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례.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 4항, 22조 1항 내지 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 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인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이와 같은 사전 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절차의 하자 관련된 그 내용, 그렇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험 따가 저기 절차의 사항의 하자의 치우, 이거 한번 보죠.